반갑습니다. 쉽고 재밌는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자유주의 사회철학자 로버트 로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칸트 이후 가장 위대한 철학자란 평가를 받는 현대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비판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지요. 롤스는 자유주의자지요. 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도 많이 받을 겁니다. 이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마이클 샌델이나 왈처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다음 번씩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스는 자유주의지만 자유의 평등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온건한 자유주의자 또는 정치적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극단적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로직에 의해서도 비판을 받게 되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로직은 1969년 30살의 나이로 하버드대 철학과 정교수가 되죠. 로직은 롤스보다 대략 한 20살, 정확하게는 17살 정도 어릴 겁니다. 오늘은 이 로버트 로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은 1938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자유주의라는 별명을 가진 로직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단체 산업민주주의 학생연맹의 지부를 만들 정도로 좌파 사상이 아주 심취해 있었다고 하죠. 사회주의였던 로직은 자신과 정반대의 사상을 가진 친구와 철학적 논쟁을 벌이곤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로직의 말에 반박을 할 때마다 하이에크를 입에 올리곤 했었다고 하지요. 로직은 하이에크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그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직은 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자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사회주의 허구성을 깨닫고 개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가 사람 사는 이치에 더 부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로직을 극단적 자유주의자 또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자유지상주의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중에 외모주상주의 이런 거에서 외모 자리에 자유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할 땐 리버럴리즘이라고 하지만 자유지상주의는 리버텔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직은 50대 중반에 1995년에 위암 진단을 받고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7년을 더 살고 그 뜨거운 논쟁의 주인공이었던 롤스와 2002년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로직은 1974년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라는 책을 통해 롤스의 분배적 정의를 비판했었는데요. 글쎄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은 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라고 번역이 돼 있긴 한데요. 원전은 아나키, 스테이스 앤 유토피아지요. 그러니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던 해 전미 도서상을 타기도 한 책이었었는데요. 롤스가 나오면서 미국의 상류층,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강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류층을 옹호하고 나선 구세주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버드대 교수였던 로직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이 나오고 3년 뒤에 로직이 36살에 편찬한 책이었는데요. 로직은 롤스와의 논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지요. 롤스는 정확하겐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이건 롤스 편에서 제가 다루어 드렸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롤스는 1971년 정의론이라는 책을 통해 사회 정의를 위해 국가가 재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았고 사회 보장제도가 마련된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롤스는 파이를 잘라 가장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자르는 사람에게 돌아갈 파이가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게 하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롤스는 정의로운 분배 원칙을 강조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1974년 로버트 로직이라는 젊은 철학자가 등장하며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롤스의 이론에 반기를 듭니다. 새파랗게 젊은 철학자 로직이 시대의 거장 롤스를 반박하고 나섰던 것이지요. 로직은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파이를 썰고 있는 어른 옆에서 파이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파이를 손에 쥐고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정의가 아닐까요? 라는 주장을 합니다. 노직 사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사유재산권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노직이 보기엔 사유재산권이 없다면 개인의 자유권은 무의미하다라고 봤던 것이지. 노직은 시장에서의 분배 결과가 곧 정의이므로 따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직의 국가 간의 기초에서 노직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직은 극단적 자유주의자지요. 그리고 핵심은 자유의 최대한 보장입니다. 그럼 자유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 봤을까요? 소유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소유권은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배타권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노직을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하는데요. 물론 조건이 있지요. 그 소유가 정당할 때만입니다. 이 소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직은 사회 정의라거나 경제 활성화와 같은 명분으로 시장의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노직의 국가관을 최소 국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가는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만을 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럼 한번 나눠볼까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일 텐데요. 첫째, 계약 관련이죠. 여기선 계약의 과정이나 집행에 대한 감시, 그러니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 부정의가 없도록 감시하고 부정의가 발생하면 교정하는 기능만을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재산과 인권보호, 그러니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딱 이 두 가지 기능만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노직은 국가가 이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국가는 부도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롤스는 복지 국가 간에 가까웠다면 노직은 어찌 보면 야경 국가 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복지 국가를 반대한다면 복지는 결국 국가에 의한 소득 재분배 정책인 거죠. 그러니 노직은 오히려 복지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개인에게 맡길 일이지 정부가 강제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직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복지도 고려하지 않는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나쁜 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노직은 빈곤이나 실업, 복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이런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시장을 통한 자발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의 개입은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즉, 투입 비용에 비해 결과, 즉 효과가 약하다는 겁니다. 하긴 노직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본다면 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걸 집행하려면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 조직의 구성원, 즉 공무원이 있어야 하니 당연히 조직의 운영비, 공무원 월급들을 다 떼고 나면 결국은 걷는 돈의 일부만 집행될 것이고, 만약 여기에 관료제의 병폐까지 나타난다면 정말 효율성은 정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노직은 국가가 개입하기보단 자선단체를 활용하거나 시민의식의 고향을 토대로 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효율성을 강조하는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 노직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징수를 반대합니다. 노직은 개인은 자신의 소유 또는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완전한 소유권을 지닌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지. 소득 재분배를 위해 국가는 부유한 사람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이미 여기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자비로운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직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노동과 동등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10시간을 일해서 10만 원을 번 사람에게 만 원의 세금을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에게 1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위해 한 시간을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금은 국가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부리는 것, 일종의 강제노동과 같다고 보았고, 가령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근로시간의 절반은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목적을 위해 강제로 일한 것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노직은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건가요? 라고 그건 아니지요. 누구든 사회 정의를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회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그럼 노직은 최소한의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의 정부가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보는 관점에 따라 국가의 역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노직의 국가관을 중심으로 한번 이해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